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달 시작됐죠. 초개인화 시대, 이 맞춤형 건강관리나 자산관리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건데, 그런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허술한 점들이 발견되면서 이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단독 취재한 이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먼저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시작 전부터 그러니까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이견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셈인데요. 일단 카드사들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그저께 금융위원회에게 핀테크 회사들을 대변하는 핀테크 산업협회에게 매입 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예. 먼저 이 매입 취소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바로 취소하면 승인 취소,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반품을 신청하면 매입 취소가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승인 취소는 바로 결제가 취소가 됐는데 매입 취소는 며칠 뒤에 결제가 취소가 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드사들이 매입 취소 정보를 핀테크 회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가 20만 원어치를 환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 환불 내역, 20만 원의 환불 내역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100만 원 사용 내역만 나오게 되는 셈인데요. 반면에 매입 취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런 환불 내역 정보까지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에 따라서 이 서비스 격차가 나타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매입 취소 정보가 뭐 얼마나 되겠냐 하겠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서는 신뢰도에 상당한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잖아요. 네. 대신에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해외 직구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를 했을 때 현재 핀테크 회사들이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어디에서 썼는지 이 사용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해외의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 여부에 따라서 승인 정보 대신에 매입 정보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카드사들은 이 매입 취소 정보뿐만 아니라 매입 승인, 그러니까 매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핀테크 회사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취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카드사들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측하기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 핀테크 회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미 이용 내역에 이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카드사와 핀테크 사이에 어떤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고 보험업권에서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여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보험자 정보는 데이터 공개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좀 어려운데요. 예.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부모가 내고요. 또 보험금은 자녀가 받게 되는 형태일 텐데요. 이럴 경우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셈입니다. 자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어떻게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반대로 보험사들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핀테크 회사들은 결국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앞서 한번 얘기 드렸지만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사이에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이견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돼서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니까 금융위원회도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은요,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주권을 주고 개인이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넘겨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사업자들 간 이권 싸움 때문에 경작, 소비자들이 좀 피해는 보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 기자가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제 기존의 금융사들이 핀테크 사업자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떤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문제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관련 업계나 시장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앞으로 주게 될 거라고 보입니까? 물론 이 기존 금융사가 핀테크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금액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를 땄는데 정보 격차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이용자들을 유혹할 수 없다, 끌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마이데이터 시장이 자금력이 있고 정보를 갖춘 대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